안녕하세요. 최봉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고언어를 좀 공부하면서 이걸로 백엔드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아닌데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스프링을 사용하는 서버 개발자고요. 고언어는 기본 문법 정도만 지금 학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고언어를 일부 백엔드 개발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곰 요것들을 이제 구현 기술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하면 많이 나올 법한 걸로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 연습하는 이유는 이제 내부의 참고용 프로젝트로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습을 한 결과물은 구성 요소는 스프링에서 사용했던 구조와 유사하게 잡았고요. 그래서 서비스,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도메인 모델, API. 그리고 리파지토리 서비스는 일단 인터페이스와 구조체의 구조로 잡았고 트랜잭션 처리하기 위한 어떤 트랜잭셔널을 대체하는 코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스프링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뭐 그런 구성 요소를 초기화하고 서로 연결해주기 위한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 자동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한 땀 한 땀 생성하고 연결하고 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구조는 이제 최상위는 메인이고 뭐 구성 요소 초기화하기 위한 앱 GTX, 그다음에 공통 관련된 커먼, 뭐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트랜잭터, 그리고 각 업무별로 앱, 도메인, 인프라, API, 그다음에 이제 서버를 구동하는 코드인 뭐 서버 패키지, 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트랜잭터 인터페이스는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고 또 DB에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면 getTX로 이제 DB에도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하고 이제 DB 접근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트랜잭터의 구현인데 곰 트랜잭터라는 구조체가 이제 곰 DB를 담고 있고 갖고 있고 execute 컨텍스트 이 함수를 보면 이제 곰 DB에 트랜잭션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죠. 이 트랜잭션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함수를 실행하고 그 함수가 에러를 리턴하면 롤백을 처리해주는 그리고 에러를 리턴하지 않으면 그냥 커밋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트랜잭셔널 그 애노테이션의 어떤 대체제로 요 db 트랜잭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정보를 이제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 이제 고 언어에 있는 컨텍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다가 트랜잭션 DB 트랜잭션을 담고 런을 호출할 때 새로 만든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트랜잭션 정보가 뒤쪽으로 쭉쭉쭉쭉 전달되게 했고요. 또 그 트랜잭션이 필요한 애들은 getTX 저 메소드를 호출해서 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터 행성자 이거는 그냥 생성하는 함수고요. 이제 D에서 구성 요소를 생성하고 서로 연결해 줄 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랜잭터 사용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트랜잭터가 제공하는 저 execute 저 메소드를 실행을 하고 그걸 실행할 때 이제 함수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저 함수를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함수에 전달되는 컨텍스트를 이제 그 컨텍스트 안에 이제 트랜잭션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 컨텍스트를 계속 이렇게 전달해주면 트랜잭션도 같이 전달이 됩니다. 리파지토리는 이제 트랜잭션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트랜잭션 정보를 담고 있는 DB에 접근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항상 저렇게 파라미터로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 이 구조체는 이제 곰을 이용해서 이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을 사용해서 매핑 처리를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은 그냥 저 컨텍스트에서 곰 DB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한 곰 DB를 이용해서 뭐 세이브하거나 찾거나 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만드는 거죠. 역시 생성자 추가했고요. 응용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인터페이스를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응용 서비스의 구현은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뭔가 코드를 실행해야 하니까 이제 그 구조체가 트랜잭터를 갖고 있고 또 리파지토리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DB 연동이 필요하면 이제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뭐 조회하거나 넣거나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스프링을 사용할 때 하고 차이점은, 스프링을 사용할 때는 롤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 같은 걸 발생시켰다면 고 언어에서는 이제 에러를 리턴하는 구조니까 에러를 리턴하게 이제 바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응용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자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 이렇게 만들었고요. API는 구조체에다가 바로 저렇게 메소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에러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에러에 대한 응답 처리 코드가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되는 형태여서 그것을 위한 공통 에러 처리 코드를 별도 함수로 저렇게 빼놨고요. common handle error response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각종 에러 타입에 대한 응답 처리를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 그 멤버 API에 레지스터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추가했는데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진 라우터에다가 매핑을 쭉쭉쭉쭉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진 엔진을 생성하는 쪽 코드가 아니라 그 API를 구현한 코드에서 라우팅 정보를 등록을 하게 일단 구성을 했고요. API 생성자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초기화를 해야겠죠. 다 구성 요소가 나왔으니까. 먼저 그 구성 요소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ctx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인터페이스를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니셜라이저는 이제 초기화 함수예요. 그래서 DB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 그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 만들고 그 각 구성 요소를 서로 연결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맵을 이용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다시 담고 그것을 앱ctx로 만들어서 이제 리턴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조 함수를 하나, 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지네릭 타입을 이용해서 특정 타입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조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버인데 서버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먼저 서버 자체를 생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코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서버를 생성하는 코드인데 그 create API 서버를 보면 이제 파라미터로 CTX, 앱 CTX를 전달받아요. 그리고 저 앱 CTX에서 핸들러 레지스터러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성 요소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핸들러 레지스터러에 있는 레지스터 핸들러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 레지스터 핸들러 함수는 어떤 거였냐? 멤버 API를 보시면은 멤버 API가 자기가 이제 직접 라우팅 정보를 이렇게 등록하게 구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API가 그 라우팅 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구현을 좀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http 서버 만들고 API 서버를 리턴을 했어요. 실행은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서버에 이제 listen and serve 요거 호출해갖고 이제 서버를 구동을 하는 거예요. 요 코드는 보니까 뭐 그레이스풀 셧다운 관련된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코드를 알려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메인은 이제 앱ctx 이니셜라이즈로 각각의 구성 요소 만들고 DB 초기화하고 그리고 나서 앱ctx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ctx를 서버를 생성할 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각종 라우팅 정보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버를 초기화하고 생성을 한 다음에 서버에 run 해서 이제 구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 중앙에 어떤 업무별로 어떤 API, 응용 서비스, 도메인이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터를 이용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서버는 그 핸들러 레지스터러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각각의 API가 스스로 이제 라우팅 정보를 등록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앱 CTX 쪽은 이제 각 구성 요소를 생성을 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코드가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은 앱 CTX로 구성 요소 생성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이용해서 서버 구동하고 이런 코드가 이제 저 메인 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하면서 발생한 느끼게 된 좀 몇 가지 고충 같은 게 있는데 우선은 좀 편리함이 가끔은 그립더라. 그뭐 JSON 포맷 애노테이션, 뭐 리퀘스트 바디 애노테이션, 뭐 이런 애노테이션들 그리고 좀 가끔씩 이제 생각이 났고요. 특히 저 이제 JSON 포매팅을 할 때 시간값을 원하는 형식으로 주고받기 위한 그런 코드를 또 따로 좀 만들어야 했던 거,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도메인 모델, 저 멤버 구조체, 예를 들어 멤버 구조체 같은 경우 변경을 할 때 메소드를 붙일까, 함수를 만들까, 뭐 이런 거 조금 고민됐던 지점이에요. DI는 아직 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손으로 이렇게 다 생성하고 연결해도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각종 도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 뭐 예를 들면 이거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그다음에 각종 도구, 뭐 곰, 진, 테스티파이 이런 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가 있었는데 뭐 이런 류는 뭐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뭐 점점 실력이 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연습한 내용이었고 사실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연습하면서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이거 아닌데 하는 거 있으면은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